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SK리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 리츠라고 하죠. 한국을 대표하는 스폰서 리츠고요. SK그룹이 스폰서인 리츠입니다. SK그룹의 스폰서 리츠는 SK리츠 이전에도 이리츠 코크랩, 이랜드가 스폰서인 이리츠 코크랩, 그리고 롯데리츠, 롯데 쇼핑이 이제 스폰서인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던 이전 SK리츠보다 먼저 상장을 했던 스폰서 리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상징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SK리츠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스폰서 리츠고요. 한국은 이제 어떤 산업과 경제 구조상 스폰서 리츠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리츠가 한국 리츠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다. 또 스폰서 리츠가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양적으로 규모가 커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폰서 리츠가 한국 리츠 시장을 이끌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규모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해외 선진 리츠 시장의 사례를 볼 때 이 스폰서 리츠는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이해상충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츠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츠라기보다는 한국 리츠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오늘 SK 리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폰서 리츠는 항상 이런 이해상충 이슈에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스폰서와 그 투자자들과의 어떤 이해상충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SK 리츠도 상당히 이제 상장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을 때, 유동성이 필요할 때 SK 하이닉스 수처리 센터, 반도체 수처리 센터를 이제 좀 편입을 하면서 그때 좀 시장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종로타워는 이제 SK그룹 계열사의 자산은 아니고 제3자 자산을 인수한 사례지만 결국 이제 SK그룹 계열사들이 많이 쓸 예정이었기 때문에 또 비싸게 산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거래 어떤 시장의 어떤 사례들을 비교하면 좀 무리한 이슈였다, 그런 비판이 나왔던 게 종로타워였고요. 네, 어쨌든 그런 스폰서 리츠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시가총액도 1조 원이 넘고 가장 큰 리츠로 성장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게 이제 SK 리츠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스폰서 리츠의 이슈는 그 스폰서와 그 대기업이겠죠. 스폰서와 일반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었는데, 최근에 SK 리츠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SK리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판교에 있는 SK 플래닛의 사옥 더 플래닛을 이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이 인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IR 행사에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그 IR 행사 이전에 또 SPI에서는 따로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 SPI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보면 이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 보면 오피스 임대차 리징을 해주는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에이전트도 있는데,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SK 리츠가 더 플래닛의 임대차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맡기려고 이 자문사를 이제 선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SPI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SK 리츠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오피스 임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SK 플래닛의 사옥인 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더 SK 플래닛과 SK 텔레콤이 같이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원래 이제 2013년에 이제 준공된 건물인데, 애초에는 SK 플래닛이 100%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SK텔레콤이 2019년 하반기에 이 지분 약 60%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SK텔레콤과 SK플래닛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SK플래닛이 이제 조만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 SK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1년에 이렇게 설립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면 좀 더 임대료 저렴한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 리츠가 편입을 하기 전에 또 이 SK 플래닛이 나간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공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인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SK텔레콤은 최근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플래닛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죠. 이러면서 SK리츠에 자연스럽게 편입하는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예정된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벤트라면, 근데 그 이후에 좀 이 시장에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SK텔레콤 노동조합, 이 더 플래닛 타워를 소유하고 있는 SK텔레콤 노동조합이 4억 이 매각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SK텔레콤 노조의 주장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의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황도 아닌데 멀쩡한 4억을 팔고 4억을 다시 임차해서 임차료를 그룹 수익으로 가져가려 한다고 매각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2년에 SK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SK텔레콤 난상 그린빌딩을 매각하면서 불필요한 영업비용인 4억 임차료가 발생했던 점도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지난 2021년에는 서울 중구 T타워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노조가 적극적으로 무산시켰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스폰서리츠 자산을 편입하거나 매각할 때 노조가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SK리츠가 이제 플래닛 타워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노조가 목소리를 내게 됐고요. 앞서 이제 또 2021년 중국 T타워 매각 시도도 이제 노조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T타워 역시도 SK리츠의 파이프라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노조 이슈가 계속해서 또 스폰서리츠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SK텔레콤 노조가 이 플래닛 타워 매각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또 스폰서가 어려울 때 노조가 상장 리츠 자산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번에 SK 리츠가 플래닛 타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노조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스폰서리츠의 또 다른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노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